5번 문제로 갈게요. 자, 이 5번 문제도 풀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다음 글의 전개 방식입니다. 전개 방식을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 이 선지를 보면 다 알 수 있겠지만요. 문제를 내는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형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보통 일치, 불일치, 이 말은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보통 내죠. 그래서 우리 아까 4번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죠? 내용을 물어보는 일치,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또는 여기에 대한 뭐가 돼 있다? 주장을 물어보는 내용, 이런 것들은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더 확장해서는 뭐가 된다? 추론 문제, 이런 것도 다 내용이에요. 근데 형식은 네가 이 독해를 하면서 내용의 이해관계를 물어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글의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식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글을 쓸 때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자, 두 가지 이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비교, 대조가 되는 거죠. 또 비교, 대조와 똑같지만은 공차를 얘기하다가 결국은 새로운 결론을 얻어내는 방법이라면 정반합 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얘를 우리는 변증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하면 통시적인 게 되는 거고요. 또는 구체적인 무엇을 통해서 구체적인 뭐 표나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쓰고 있느냐 등등등등, 아니면 추론의 유형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개 방식을 물어봤다라면 뭐부터 보는 게 좋다? 선지를 먼저 보시고요. 선지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읽으면서 잠깐 있어봐. 얘가 비교 대조니까 대상을 두 개 하고 공차를 얘기하고 있나? 그걸 찾으면 되는 거고요. 정반합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결론을 얻고 있다 그러면 역시 두 가지 대상을 가지고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아닌 제3의 결론을 얻고 있구나, 이런 걸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볼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는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올려서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사례를 제시했다 그랬으니까 근거를 들었다는 얘기죠. 또는 예시를 들었다는 얘기죠. 이때 근거 예시는 특정한 사람들이 나와도 다 근거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은 특정한 철학자, 특정한 과학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다라면 그 사람들은 예시가 아니라 주장에 가깝겠죠. 그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지만 내가 예를 들면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김 박사 그러면 예시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근거로 들어서 그 사람을 사례로 들어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니까 주장의 신빙성을 더했다. 만약에 얘가 나오면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죠. 상반되는 두 개의 주장을 모두 제시하여, 그러니까 얘가 상반되는 주장을 두 개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비교, 대조가 되든지 정반합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보다 객관적인 비판을 의도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견해를 빌고 있는지 이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문가의 견해를 빌었다는 건 그냥 눈으로 슉 읽었을 때 뭐가 있고 없고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특정한 인물이 있냐 없냐. 근데 거기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왔어. 그럼 이게 전문가인가요? 그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뿐이지 당연히 전문가예요. 이해됐죠? 마지막으로 단락을 두 갈씩 논지 전개 방식을 취했다. 그러면 이거는 주장이 어디에 있다? 앞에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한 편 끝났어요. 한 편이니까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전환이라는 건 보세요. 내 주장이 있다라면 뭔가를 얘기했어요. A라는 걸 얘기했어. 이제 A를 다 얘기했기 때문에 뭘 얘기하겠다? 다른 걸 얘기해야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때는 전환을 사용하는 거죠.
저는 한 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장에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하나가 끝났고 다른 하나를 말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전환 한 편 썼겠죠. 그러면 4번은 당연히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제 전문가의 견해가 있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눈으로 보세요. 빠르게. 특정한 인물이 있나부터 보세요. 특정한 인물 보여요? 안 보여요? 특정한 인물? 아, 요거 있잖아요. 요거. 모차르트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모차르트가 한 말, 아인슈타인이 한 말, 간디가 한 말, 슈바이처가 한 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뭘 얘기한 게 아니라 예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없죠? 다시 보세요. 특정한 인물이 얘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 봐도 정답은 몇 번이다? 그렇죠. 3번이라는 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4번은 했으니까 1번, 2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사례를 들어서부터 한번 볼게요. 생명과학의 발달로 요거 좀 고정하고 가겠습니다. 생명과학의 발달로 생명체가 지닌 유전자들이 모두 재생활용이 가능해지고 있다. 따라서 세모 돌려보세요. 원인, 결과, 그러면 여기가 주장이 되는 거야. 여기가 주장이 되는 겁니다. 생명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유전자를 만드는 새로운 물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장이에요. 이로써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생물 자원의 사회적 이용 가치는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7년에 이슈가 됐던 1만 년 전 빙하 시대 이후 멸명된 매머드의 유전자가 발견됐다라는 것도 뭐가 되는 거죠? DNA를 이용해서 멸종된 매머드를 제어하는 연구가 가능했으니까 예시가 되는 거죠. 됐죠? 또입니다. 또. 됐죠? 어디 갔어요? 또한 여기 있잖아요. 생명 복제 기술은 위대한 재능, 천재성, 인격 등 귀감이 될 만한 품성을 지닌 개인을 복제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이것도 뭐가 된다? 예시가 된 거잖아요. 1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2번은 또 어디 있나 볼까요?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이건 읽어보셔야 돼요. 하지만 유전자 결정론, 즉 개인의 유전자가 그 개인이 어떤 인물로 자라고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를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혼란스럽고 틀린 가정이 크게 의존하고 있다. 왜 이걸 읽었을까요? 잘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긍정적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정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만 올려볼게요.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하지만을 기준으로 여기는 어떤 얘기? 긍정적 얘기. 여기는 어떤 얘기? 부정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두 개의 주장을 모두 제시하여 맞잖아요. 모두 제시하는 거 맞죠? 분명히. 주장을 두 개 모두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상반된 주장이니 얘도 있고 얘도 있어. 끝. 그래서 1번 확인했죠. 사례 제시한 거 매머드 제시했죠. 그 위대한 사람들 제시했죠. 상반된 주장 제시했죠. 두 갈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한 편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앞에서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제가 막 거품 물고 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만약에 이거 문제 낸 사람이 혹시 이 강의를 본다라면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전에 나와 있지 아직 실려 있지 않는 거를 내면서까지 굳이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왜냐면 오류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오래 시험 보는 것들은 그런 게 안 나오겠죠? 뭐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풀 수가 있었던 문제니까 우리는 넓은 아량을 좀 베풀자고요. 자, 그래서 최신 기출문제는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언어 논리력을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언어 논리력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